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합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이강인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추석 연휴 잘 쉬었습니까? 네, 쉬긴 쉬었는데, 예. 마음은 영 불편해서. 그래도 집에 신문 오는 거 보니까 맨 마지막 날 29일 하루만 출근했더군요. 그럼 29일 하루만 출근을 한 건 아니고 25일도 출근했죠. 25일은 다 출근하죠, 누구나. 기자들이 빨간 날 나흘 중에 사흘을 쉬었다는 건, 이거는 우리 고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 제가 기자할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요즘 기자들 너무 편해요. 그리고 다 집에 있어도 스마트폰으로 이것저것 다 챙기고, 도대체 기자만큼 하기 좋은 직업이 어딨나 몰라. 저기 말이에요. 네네. 부산에서 부산 경남고등학교 1년 선후배 사이기도 한데 김무성, 문재인 두 대표. 경남 중학교. 중학교래요? 네. 고등학교도 중학교. 맞다, 중학교. 네. 서울에서 동창회 하는데 보니까 1년 후배 문재인 이리 나와 이러던데 옛날 김무성 대표가. 아무튼 아무한테나 그러니까요.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이 말이 이제 자주 입에 오르겠어요. 잠정 합의한 것을 두고 여권 내에서 아주 친박과 비박이 발톱을 확 드러내고 청와대 관계자까지 오늘 나서가지고 조목조목 뭐라고 하고 벌집 쑤셔놓은 것 같습니다. 이거 다 네네. 김무성 대표 계산하고 시작한 걸까요? 글쎄요. 이게 만약에 계산을 했으면 예. 사실 진짜 좀 조직적으로 정말 준비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분위기 보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이 친박과 비박 간의 이렇게 한판 대결 이런 양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 지금 여권 돌아가는 분위기 보면 이게 친박과 비박이 한판 승부를 벌이는 게 아니고 예. 이게 좀 표현이 좀 과할 수 있는데요. 좀 양해를 해주신다면 네네. 이 김무성 대표가 좀 나름 고발을 좀 했는데 그냥 곧바로 진압되는 거의 좀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진압되는? 예. 그러니까 지금 추석 연휴 기간에 김무성 대표하고 이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가 만나서 전격적으로 회동을 했죠. 그리고 이 안심번호 도입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잠정 합의를 했고 두 사람이 이제 나란히 서서 예. 이 기자들 앞에서 이제 발표를 했었죠. 그 내용의 핵심은 사실 안심번호라는 게 아마 청취자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이게 우리 택배 보면 예. 전화번호가 이제 이건 누구나 볼 수 있으니까 맞아요. 전화번호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050, 050으로 시작하는 이상한 번호가 적어져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자동차 사면 보험회사에서 이상한 번호를 줘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차 어디 주차시킬 때. 네, 내 핸드폰 번호는 그렇죠. 비공개로 하면서 그리 전화를 그렇죠. 하면 저한테 전화가 연결되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게 이제 안심번호고 실제로 워낙 이제 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빈번하다 보니까 예.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도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많은 젊은 사람들은 이 안심번호를 실제 사용하는 경우들도 꽤 많아요. 예. 근데 안심번호는 이미 우리가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안심번호라는 게 사실은 지금 김무성 대표가 이 친박계에서 이렇게 야당 손들어준 거다, 친노 프레임에 말려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아니다. 예. 이미 우리가 정개특위에서 8월달에 합의도 했고, 예. 우리 당 의원,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이 2월달에 이제 법안 발의를 한 게 있는데, 네. 그걸 얘기하면서 이미 우리가 새롭게 지금 안을 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안심번호 부분은 사실 여론조사의 정확성, 공정성 논란을 좀 보완하는
장치로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동원 조직 선거 문제, 특히나 지금 현행법상 이제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에 이 여론조사를 할 때 보통 이제 일반 전화, 집전화를 가지고 하잖아요. 예. 근데 집전화 쓰는 사람이 많지 않고 더군다나 낮 시간대 집전화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장년층, 노년층에 좀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이게 그렇죠. 제대로 표심 반영이 안 된다. 나중에 연령대별 보정을 하더라도 이게 과연 대표성이 있는 거냐. 뭐 이런 논란들이 꽤 많잖아요. 이건 이제 전화를 뭐 여러 회선을 사가지고 착신해가지고 특정인 혹은 특정 그룹이 그 착신 전화를 이제 뭐 악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요. 네. 특히 이제 여론조사나 혹은 여론조사 경선을 할 때 그런 문제점들이 많기 때문에 이 안심번호제를 활용을 하면 사실은 그런 폐단들은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심번호제는 사실은 여론조사를 할 때 혹은 여론조사 경선을 할 때 공정성과 이 표본의 대표성 뭐 이런 것들의 취약점을 좀 보완해줄 수 있는 보완제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예. 근데 이제 새정치연합이 안심번호제 도입을 전제로 100% 시민공천단을 꾸리기로 공천혁신안을 마련을 하면서도 사실은 이 새정치연합은 이 현장 투표 부분 이런 것들을 열어놓고 그러니까 여론조사 과정에서 이 보완제로 이거를 이제 도입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무게를 뒀는데 이번 여야 잠정 합의 과정에서 김무성 대표는 마치 자신이 그동안에 주장해왔던 오픈 프라이머리를 대체할 수 있는 아주 좀 뭐랄까요 획기적인 높은 수위의 뭐 새로운 방안인 것처럼 지금 이렇게 포장을 하다 보니까 논란이 지금 굉장히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이제 김무성 대표의 얘기를 좀 궤적을 밟아보면 오픈 프라이머리 국민한테 공천권을 돌려드리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계속 주장을 해왔고 네. 이것에 내 정치 생명을 걸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사실 오픈 프라이머리는 뭐 이제 아마 청취자분들이 다들 아실 텐데 여야가 선거법을 개정해서 하지 않으면 행정자치부로부터 이 유권자들의 정보를 전달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사실 온전한 오픈 프라이머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야당이 공천혁신안을 마련하면서 사실 전략공천 가능성 열어놨고 안심번호제 도입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여론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보완제의 성격을 좀 많이 가미하는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하면서 사실 오픈 프라이머리는 여야가 합의해서 치를 가능성은 사라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늘 어쨌든 지금 의원총회가 잡혀있고 공천 문제를 좀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호언장담해왔던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뭐랄까요 좀 조급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안심번호제 부분은 이미 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로 선거법을 개정하기로 그렇게 지금 합의를 해놓은 상태인데 이거를 좀 과대 포장한 거죠. 마치 오픈 프라이머리를 요걸로 대체하는 그러니까 100% 여론조사 경선을 하는 건데 사실 예. 100% 여론조사 경선하고 오픈 프라이머리는 친박계가 주장하는 것처럼 전혀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르죠. 오픈 프라이머리는 직접 가서 사람들이 이 한정된 공간 뭐 어디 투표를 하거나 뭐 이런 행위를 하는 건데 예. 여론조사하고는 차원이 다른데 마치 오픈 프라이머리를 좀 사정 변경이 생겨서 이 안심번호를 이걸로 대체하는 듯한 그렇죠. 100% 여론조사 경선으로 해도 되는 것처럼 그리고 거기다 대고 또 계속해서 주장한 게 전략공천은 절대 없다. 나 한 사람도 안 할 거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예. 청와대나 친박계 입장에서 보면 그렇잖아도 지금 공천권을 자기가 뭔데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마치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도 안 한다고 하면서도 100% 여론조사 경선 그러면서 전략공천은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오픈 프라이머리를 관철시키겠다고 해놓고 그걸 못했으면 당연히 새롭게 이제 공천 룰을 만들어야 될 텐데 마치 자기가 뭐 전부 다 결정하는 것처럼 이렇게 안심번호라는 거를 아주 과대 포장해서 이렇게 끌고 오니까 지금
굉장히 좀 격하게 반발을 하고 나선 겁니다. 오늘 청와대에서 뭐 누가 조목조목 뭐 했더라고요. 그렇죠. 김성호 홍보수석이 이제 핵심 관계자 명의로 뭐 5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제 반대를 했는데 예. 사실은 내용 하나하나를 따지고 보면 뭐 그렇게 썩 반박할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누구 말을? 청와대 김수석의 그렇죠. 말을 반박하기가 쉽지 않다. 청와대 지적을 반박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다만 2가지 부분은 좀 반드시 짚어야 될 텐데 네. 하나는 이제 청와대가 5가지 이유를 댄 것 중에 마치 안심번호를 하면 이 여론이 완전히 왜곡되는 것처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건 네. 완전히 현실과 다른 네. 정반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지. 그건 안심번호제를 악의적으로 그렇죠. 비난하기 왜곡하는 위해서 거죠. 갖다 끌어댄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그 부분은 정말로 이제 문제가 많은 거고요. 근데 나머지 4가지 정도는 뭐 크게 반박할 내용은 없는 것 같고 네. 대신 이제 한 가지 짚어야 될 거는 청와대가 나서서 음. 여야의 총선룰, 그러니까 전체적인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좀 논의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뭐 정치개혁의 입장, 정치개혁 뭐 파트로 보고 의견 제시를 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논란의 핵심은 새누리당 집권 여당 내부의 공천룰이잖아요. 예. 이 새누리당 집권 여당의 공천룰 문제에 청와대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심하고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러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뭐 하도 기자들이 전화를 많이 해서 예. 내가 적어와서 발표한다 이렇게 홍보수석이 얘기를 했지만 예.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러게. 그건 당연히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실린 얘기를 홍보수석이 대독한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말 그대로 대변한 거죠, 대변. 그렇죠. 더군다나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귀국했는데 미국에서부터 좀 불쾌하다고 뭐 전화인가 했다면서요, 누군가가. 그렇답니다. 예. 뭐 이게 청와대가 지금 노골적으로 정치 개입하고 때로는 당 내부에서 막 가서 직접 전투복 입고 싸우고 있고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오늘 지금 의총이 지금 의원총회가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직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들리는 얘기를 좀 종합해 보면 예. 뭐 12시가 좀 되기 전에 김성우 수석이 그렇게 얘기한 게 사실은 뭐 친박계 총궐기를 뭐 사인 냈어? 뭐 사인한 거다 뭐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예. 오늘 실제로 제가 그 취재기자 몇 명하고 원유철 원내대표하고 점심을 먹었었는데 예. 점심 먹는 바로 옆 식당에 이 서청원 최고위원, 또 홍문종 전 사무총장, 뭐 조원진 원내수석 부대표 등등 해서 친박계 핵심 인사들 한 7, 8명이 예. 점심 식사를 같이 하면서 아마 이런저런 작전을 짰겠죠. 전체적으로 큰 흐름이 보면 이 청와대 벽에 지금 막혀있는 형국이고 김무성 대표가요. 말씀드린 대로 김무성 대표가 애초에 지금 조급하게 이 안심번호 문제를 좀 더 과대 포장하면서 이 완전 역공의 빌미를 스스로 좀 제공한 측면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 김무성 대표의 최측근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 김영우 수석 대변인조차도 이 문재인 대표하고 만나서 뭘 합의했는지를 나중에야 알았답니다. 그런 만큼 그 정도로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좀 뭐랄까요 진짜 거사를 할 생각이었으면 좀 치밀했어야 아주 한다. 철두철미하게 치밀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걸로 그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처음에 지적을 했듯이 이 안심번호 문제가 사실은 이 여론조사의 공정성, 표본의 대표성 논란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의미 정도라면 나름의 의미를 가질 수 있겠지만 이게 마치 전가의 보도인양 대체할 수 있는 그 무엇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하면서 치고 나간 게 상당한 좀 해착 아닌가 뭐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양 기자. 네네. 오늘은 좀 한두 가지 묻고 싶어지네요. 1번. 아까 처음에 이 건 리포팅 시작하면서 김무성 대표가 진압당해 가는 형국이다. 네네. 그 말은 섣불리 뭘 했다가 그냥 바로 카운터 펀치 몇 개 맞고 이제는 좀 힘들어진 국면이다 이렇게 들리고 네네. 그런 뉘앙스로 말한 거 맞죠?
네네네. 다음 2번. 이게 제 질문이에요. 지금 우리 양 기자 측의 시각을 들어보면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라는 게 그렇게 획기적인 거거나 또는 순수한 여론을 거의 그대로 왜곡이나 훼손 없이 반영할 수 있다는 무슨 획기적인 대단한 그런 건 아닌데 네네. 특히 김무성 대표가 이제 물론 이제 자기가 이걸로 문재인 대표하고 합의를 하고 뭐 이러면서 탈출구를 모색하려다 보니까 그렇죠. 안심번호제의 좋은 점을 좀 많이 말할 수밖에 없긴 했겠지만 좀 과장돼 있다 지금 이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 얼마 며칠 전에 새정년에서 이게 당론으로 최종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서 지금 새정년은 공천 방식을 이거 100%로 하겠다는 거예요. 네네네. 물론 이제 20%는 전략 공천을 할 수 있게 전체 지역구의 20%는 전략 공천 지역으로 남겨는 뒀지만 네네. 나머지 80% 경선을 하는 곳에서는 100% 안심번호제로 하겠다. 그 말은 새정년으로서는 여기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일테면 여론조작이나 동원선거 같은 과거의 폐해, 그다음에 뭐 착신전환해가지고 싹쓸이하고 이런 것들은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조국 서울법대 교수도 많이 칭찬하고 하는 걸 들었는데 우리 우리 양 기자 양정대 차장은 그만큼은 여기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1, 2번에 대한 제 질문을 함께 묶어서 하셔도 좋고. 예. 네, 1번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만 부연을 하면 예. 지금 이제 아마 오늘 의원 측의 결론이 김무성 대표가 겉으로 드러나는 결론이 김무성 대표를 아주 뭐 재기불능 상태로 몰고 가는 그런 정도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당연히 이 오픈 프라이머리는 불가능해졌다. 이걸 공식화하고 그리고 오픈 프라이머리가 그동안 이제 당론이었으니까 어쨌든 이 새롭게 이제 공천 룰을 당에서 이제 새누리당의 공천 룰을 만들어야 하니 이 공천 룰을 논의할 새로운 특별 기구를 구성하자. 예. 이 정도 선에서 일단 내견상 드러나는 부분은 이렇게 정리가 될 공산이 커 보입니다. 예. 다만 이제 내적으로 보면 말씀드린 대로 김무성 대표가 어쨌든 좀 나름의 좀 뭔가 돌파구를 찾으려다가 좀 패착을 두면서 입지가 훨씬 좁아질 수밖에 없게 됐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그 100% 안심번호제가 도입이 되면 이제 100% 이 시민공천단을 꾸리기로 했는데 예. 이것의 의미가 100% 여론조사 경선을 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겁니다. 왜? 아마 이제 내부적으로 당원 당규를 이제 정초하는 과정에서 네. 한 번 더 논란이 있을 수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요. 어디 새누리 새정년. 새정치민주연합이요. 새정년. 그러니까 예. 어떤 거냐면 이런 예. 겁니다. 그 100% 시민공천단을 꾸린다는 건 그동안 이제 여론조사 경선 100% 여론조사 경선을 한 적도 있고 예. 경선을 하는 과정에서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뭐 50% 맞아. 이렇게 5대5, 하는 경우도 7대3 많았죠. 예, 이렇게 많이 했었잖아요. 예. 근데 그때 그 50% 여론조사 경선을 할 때 그 표본을 어떻게 꾸리느냐를 이 100% 시민 공천단으로 꾸린다는 거지 100% 여론조사 경선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한 건 아닐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그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래서 그 현장 투표 이 부분도 좀 열어놨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강론에 가서 가다듬어야 할 게 하나 남아 있군요 지금. 그렇죠. 그게 남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얘기 들어보면 예. 100% 여론조사만으로 그 선발을 하는 문제는 아마 당 안팎에서 굉장히 논란이 클 겁니다. 예. 그리고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좀 모르겠는데 그때 그 중앙위에서 통과된 혁신안도 예. 여론조사 100%로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 그 여론조사의 표본을 구성할 때 예. 그거를 100% 시민공천단으로 꾸린다. 근데 그것을 안심번호제가 도입이 되면 그렇게 꾸릴 거다. 그 워딩이 맞아요. 예. 예, 그렇게 돼 있는 걸 거고요. 예, 양 기자 말이 만약에 맞아요. 이제 그 안심번호제가 이제 도입이 되면 사실은 이게 이제 말씀드렸듯이 지금 정개특위 소위에서 통과가 돼 있기 때문에 전체 회의 통과는 뭐 어렵지 않아 보이는데 지금 새누리당이 저렇게 내부에서 논란이 되면 안심번호제 부분을 사실 이제 어떻게 정리할지도 한 가지 좀 남아있긴 한데요. 다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새누리당 쪽에서도 결국은 자기들이 나중에
뭐 전략공천 20%를 하든 30%를 하든 지역에서 경선을 하다 보면 여론조사를 일부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 안심번호를 도입하는 게 그 여론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도 훨씬 공정성 시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 결국은 이 방안이 뭐 10월 달에 뭐 정개특위 전체회의가 열리면 통과될 가능성은 꽤 높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 아까 양 기자 설명 듣다 보니까 우리 양 기자가 이게 친박계하고 굉장히 친하고 가깝나? 그 생각이 좀 들어서. 오늘 좀 그런 뉘앙스를 풍긴 건 맞아요. 그나저나 네. 전격 회동이라는 건 정말 의외성에 뭐가 달려 있긴 한데, 네네. 부산에서 갑자기 둘이 만났잖아요. 예. 둘 다 같은 거기 출신들이고 학교 1년 선후배 사이고, 누가 보면 설 새러 가가지고 학교 선후배 사이, 형님 뭐 오랜만인데 밥이나 한 끼 합시다. 그렇게도 좀, 그러니까 시기와 장소의 의외성, 또는 그동안 중앙정치에서 뭘 굵직굵직한 걸 해왔던 거에 우리가 익숙해져서인지는 몰라도 그 점은 조금 그랬고, 내놓은 안이 덥석 새정치의 그 공천안을 새누리 김 대표가 덥석 받는 형국이었잖아요. 글쎄 이제 그것도 좀 보기에 따라서 좀 시각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이 문재인 대표가 사실은 뭐 문재인 대표의 제안, 그러니까 새정치연합의 제안을 김무성 대표가 받았기보다는 김무성 대표의 탈출구를 열어줬다. 문재인 대표가 좀 열어준 측면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 탈출구를 김무성 대표가 좀 과대 포장하다가 오히려 좀 상황이 굉장히 스텝이 꼬였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네요. 그럼 뭐 별거 아닌 걸로 되어 가네요. 적어도 한국일보는. 그러니까 지금 김무성 대표가 어쨌든 뭐랄까요, 본인은 의식하는지 의식하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야 대표가 어쨌든 발표문이라는 형식이 됐든 뭐 합의문의 형식이 됐든 둘이 나란히 서서 전격적으로 회동하고 둘이 나란히 서서 그것도 추석 연휴 중에, 그러니까 얼마나 급했으면 뭐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했으면 뭐 이런 생각을 할 텐데 그렇게 합의한 거를 불과 하루 이틀 만에 어제 오후부터 합의한 게 아니고 논의하자고 한 거다, 이렇게 지금 한 발 물러섰잖아요. 네, 맞아요. 이거는 그만큼 김무성 대표가 뭐랄까 스스로의 입지를 굉장히 좁히는 그런 상황에 내몰렸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점에서 보면 뭐 전체적으로 이번 합의의 의미가 뭐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야 대표가 아주 굉장한 정말 획기적인 합의를 한 거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모처럼 저는 이게 꽤 중요한 모멘텀이 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고, 이걸 어떻게 해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나, 그런 점에서 양 기자하고 좀 길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마감하는데 지장 없었죠? 예. 내일 또 얘기 듣죠?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가산책 한국일보 정치부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